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만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서 보면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수익 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에 매몰되다 보면 또 고점에서 물리면 한 번 물리면 1년 동안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테마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슈 갖고 올라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고점 거래는 무조건 혹시라도 하신다면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되고, 제가 그냥 높아심에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우리만의 전략, 우리만의 스타일, 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다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시모스 같은 침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인 삼성전기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또 한번 리뷰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다 하반기에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성수기 재진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기대감 플러스 뭐 예상 실적보다 좋아 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가 자기들의 승부수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CEO의 평가라든지 부서장들 뭐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평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3분기, 4분기는 사실은 아주 뭐 열심히들 일하는 시즌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생각해 보면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한통운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크로 지표가 크게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 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성수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치로해서 사이클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FC-BGA 분야가 다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만 원 이상의 주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패키지 분야에 대해서는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솔켓 이 부분들은 2025년도가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기 이야기 드려보면 컴포넌트하고 지금 과학솔루션 아니겠습니까? 컴포넌트 부분 MLC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면 틀림없고요. 가격 인상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거기다 전장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겠죠. 특히 뭐 테슬라양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증폭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네거티브한 내용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AI가 이렇게 MLCC 수요의 물결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유한타직권 이한나용권인데 뭐 이런 제목 달아주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양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MLCC 수요는 증폭이 된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사용처를 갖다 다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스마트폰, PC, 뭐 AI 서버 거기다가 전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대부분이 뭐 AI를 탑재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MLCC 수요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고, 특별히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MLCC에 대한 추가 ASP가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리레이팅을 또 해줘서 업사이드로 좀 봐줄 만하고요. 내년도의 이슈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MLCC 가격 인상 뭐 이런 거로 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되고 FC-BGA 분야의 추가 성장성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 가는 타겟 프라이스가 한 2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겟 프라이스를 19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 정도까지 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21만 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예상하는 거는 이 정도 YY 39% 매출 늘어나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나는 건 여러분 예상이 가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이던스 좀 체크해보면 3분기보다 4분기가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매크로만 이상하지 않으면 무조건 주가는 상승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삼성전기를 아마 연초부터 계속해서 홀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익성 별로 안 좋죠. 연초하고 똑같잖아요. 3월달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윙 거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즐겨 나가는 분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스윙 거래, 적어도 쿼터 투 쿼터 가는 기준으로 좀 많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은 원래 그렇게 돼 있고, 제조 수출업은 더더욱이나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그 매매 동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외국인은 어쨌든 지금 보세요. 6월달 이후부터는 매수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뭐 매도라기보다는 매수하고 홀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여들 파는 것들이 기관이죠. 뭐. 예. 이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기관 이런 기타 사적 기관들까지도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요령은 충분히 있다. 기존에도 보면 항상 이런 사이클로 움직였어요. 기관이 매수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어느 고점 가면 또 매도 치고 나오고. 사실 뭐 기관도 뭐 우리처럼 뭐 사실 스윙 거래 하는 거 맞죠. 사실 어떤 경우는 기관들이 더 단타 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서 좀 찝찝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이 정도다. EPS는 이 정도고. 근데 이 EPS가 조금 더 늘어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3분기, 4분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겠습니다. 가이던스 테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부분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쿼터, 2쿼터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매출 부분은 1, 2쿼터보다 어떻습니까? 3, 4쿼터 가서 늘어나고 4쿼터가 조금 피크가 됩니다. 요거는 아마 과학 솔루션 부분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부분이 뭐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FCBG의 패리시티 솔루션 부분은 그냥 소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크게 증폭하는 과정들이 보시면 여기 내년도 가이던스 중에 조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요거예요. 요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패키지 솔루션 부분에서 꽤 많은 성장성이 좀 나타나다 10% 이상의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광학 솔루션 부분은 뭐 그냥 2024나 2025년도에 기대치나 비슷하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분야하고 패키지 솔루션 분야가 내년도 동사의 주가를 갖다가 더 끌어올리냐, 안 그러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학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삼성전기 매출과 영업을 꽤 끌어올렸잖아요. 갤럭시 출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도 내년도에 만약에 이 종목 다시 트라이 할 때는 뭔가 컴포넌트 부분하고 이게 17% 정도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괜찮은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특히 컴포넌트, 특히 MLCC 분야는 이거는 뭐 우리가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사그러드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사업이면 틀림없을 것 같고 올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부분이 어떻게 돼요? 3분기, 4분기 가면서 꽤 괜찮죠? 그래서 QOQ 대비 성장률이 꽤나 크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3월달 초기 주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저는 매우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지금 한 30% 정도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좀 긴 걸 꺼내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할 부분이 이때가 지난해 11월 2일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 인플레이션 잡히니 안 잡히니 그 후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당시에도 삼성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저도 지금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3, 4분기 실적이 좋거든. 그러면 매크로가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매크로적으로나 어쨌든 지표적으로 안 좋은 건 우리 연초에 주가 상승한 자리 그 자리까지 다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8월 5일날 저점 부분에서 끌고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왔으면 글쎄 더 매물 던질 만한 사람은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안 잡아주면 언제 잡아줍니까? 그죠? 물론 뭐 보는 거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30% 정도 편입을 했고요. 이 하단으로 내려가면 어떠요? 무조건 더 잡아줘야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잡아주고 이걸 풀로 가봐야죠. 종목
비중 100%까지 늘려서 자꾸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16만 원과 16만 5천 원 요 사이 정도 보고 종목을 트라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3에서 여러분 16만 5천 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는 수익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보다 더 수익성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저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삼성전자 거래하는 것보다 삼성전기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탄력이 크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수익 거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기 수익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좀 잘 올라갔었죠.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거 거래를 독점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또 3분기, 4분기 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야, 어떻게 1분기, 2분기보다 실적이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주가는 말입니다. 비리비리합니다. 자, 그래서 더 내려갈 거가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추석부터가 아마 하반기에 성수기 진입하는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반기에 보면 물동량이 이런 거 훨씬 더 높아지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추석 사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선물이 또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볼 때 설날보다 추석 때가 더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10월 달 가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쇼핑 시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세일 시즌 같은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물류 부분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보면 가장 뭐 우리가 비리비했던 것이 건설 부분인데 건설 부분 수주잔고 많다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으니까 얘네만 멀쩡하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분야, 네 가지 분야에서 대부분이 어떻게 실적이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지난해부터 넘어오는 과정에서 ASP가 높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오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다. 당연히 이건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야 진짜로 나타나네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전고점까지 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주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해 차트가 있는 거, 실적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극대화됐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꽤나 괜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이 뭐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1분기, 2분기보다 훨씬 더 지금 실적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좋은데 실증 작업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이던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CJ 대한통운에서 이미 리포트를 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뭐 리서치 센터 자료라고 내놓긴 했는데 제가 전에 리포트 드릴 때 CJ 대한통운에서 나온 내부 자료랄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가이던스가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주가의 탄력적인 반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연초에 이렇게 올라간 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8만 원 이 정도 구간에서 거의 뭐 이게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 다른 거 거래하느냐고 이 종목을 들어가지 못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점 타격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린 적은 없어요. 이야기 드릴 만한 이유도 없고.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는 판단 내린 건 이 부분입니다. 8월 5일 날 우리가 매크로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든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래 공포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주가를 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주가가 어때요? 예,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미국의 매크로 지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럼 본연의 실적만 보면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네. 물론 동사 같은 경우가 뭐 해외 매출이 많아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표현 드리는 것들은 아닌데
그 면에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크로를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월 5일 날 주가도 보면 괜찮았고요. 실제로다가 9월 4일 날 주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 윗단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빨간색 자리, 이 자리 지금 11만 5천 원짜리가 저는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중앙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에서 한 12 정도 사이 정도면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성수기도 좀 보셔야 되고요. 우리 전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추석하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물동량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설날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추석부터 시작해서 설날까지.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 주가가 잘 안 오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1월 달까지도 우리가 설날까지도 기다려 볼 만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설사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스테이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등할 수 있는 우리가 성수기 시즌은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즐겨가면서 좀 더 홀드하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가장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8월 5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월 4일 날 주가, 미국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파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방이 훨씬 더 튼튼하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참고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투자의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리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저는 아직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스펙이 남아있는 종목이 삼성전기하고 CJ 대한통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 마치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은 제가 굳이 리포트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제부터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들이니까 상승할 때는 제가 리포트 드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모쪼록 이번이 마지막 리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